매일 아침 나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먼저 이메일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침 회의에 들어가서는 별것도 아닌 것을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마냥 호들갑에 떨니다. 오후에는 직원들과 커피도 마시고 노닥거리기도 하고 일하는 척도 하고 담배도 피고 몰래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또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과 친한 척을 하면서 소맥을 마시죠. 나는 이 짓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루틴이 헝클어지면 안절부절 못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저씨, 서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학생, 경로석에 앉아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노인, 광고판, 노선도, 손잡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언제나 똑같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출근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출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순간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30년 동안 보아왔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하철 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손잡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광고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익숙했던 존재가 갑자기 낯설어 보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현실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를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죠. 이처럼 현실이 우리가 믿거나 원하는 바와 달라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우리가 믿었거나 원했던 것이 사실은 진짜로 믿었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가 바로 이 이야기이죠.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 하지만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먹을 수 없자 저 포도는 실 거야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우가 아주 훌륭한 삶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포기하는 기술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기만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고 믿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우가 포도가 맛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인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는 결국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핑거는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나무 막대를 순서대로 돌리라고 지시합니다. 이 무의미하고 지겨운 작업을 무려 1시간 동안이나 하게 한 후에 자신이 한 그 일이 재밌었다고 옆방 사람에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나무 막대를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돌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를 받은 사람은 나무 막대를 돌리는 작업이 무의미하고 지루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 반면 $1를 받은 사람은 그 작업이 나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작업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페스팅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를 받은 사람은 무의미하고 지루한 작업을 한 대가로 그리고 거짓말을 한 대가로 $20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낭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1를 받은 사람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차라리 그 무의미한 작업이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렇게라도 합리화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나무 막대를 돌렸던 자신이
그리고 거짓말을 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우가 포도가 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것처럼 이들은 나무 막대를 돌리는 작업이 나름 의미 있었다고 자신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포로를 잡혔던 미군들은 담배 몇 개 피를 얻어 피우는 조건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진짜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배 몇 개 피에 그런 글을 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은 원래부터 공산주의를 좋아했노라고 스스로를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일상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건강을 고려해 금연을 결심했지만 사흘 만에 포기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참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안 좋은 것이라고 자기 기만을 합니다. 자기가 술을 먹고 싶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맨날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고 자기 기만을 하죠. 그리고 매일 밤 유혹에 못 이겨 야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며 자기 기만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이때의 자기 합리화는 자신이 원했고 믿었던 것이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1달러를 받고 1시간 동안 나무 막대를 돌리는 실험 참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무의미한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무 막대를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가?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철학 에세이인 시지프스의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 중의 신 제우스는 고작 인간인 시지프로부터 골탕을 먹었습니다. 제우스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강의 신의 딸을 납치했는데 시지프는 강의 신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에 열받은 제우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시켜 시지프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지프가 기지를 발휘해 오히려 타나토스를 감금해버립니다. 죽음의 신이 감금되자 세상에는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황천의 신, 전쟁의 신, 운명의 신들이 제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이를 그따위로 처리하냐고요? 제대로 열받은 제우스는 시지프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립니다.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인데 문제는 바위를 간신히 산 정상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 산 밑으로 저절로 굴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지프는 산 밑으로 내려와 다시 바위를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바위를 밀어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고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무의미한 노동, 그것이 바로 시지프가 받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지프입니다. 바위가 결국 굴러떨어질 것을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 나무 막대를 돌려야 하는 알바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땅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오늘 삽질을 해서 땅을 파야 하는 군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나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왜 갑자기 현타가 왔는지, 왜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는지 이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시지프라는 것을, 내가 바로 1달러를 받고 나무 막대를 돌리는 알바생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삽질을 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현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까미는 우리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세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 부조리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헛된 희망을 가져봅니다. 언젠가 바위가 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언젠가 제우스가 마음을 바꾸어 형벌을 끝내줄 것이라고 믿거나 열심히 나무 막대를 돌리면 나의 손목 관절이 유연해진다고 믿거나 열심히 삽질을 하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믿거나 결근 없이 매일 출근하면 인정받는 직장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믿음은 자기 기만입니다. 부조리한 삶에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여우가 먹지 못하는 포도가 시다고 자기 기만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까미는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반항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것을 왜 반항하는 삶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우스는 시지프에게 골탕을 먹고 열받아서 형벌을 내렸죠. 결국은 굴러떨어질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지프가 그러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한다면 제우스는 아마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지프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이 근력 운동에 좋다고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자기 기만을 해도 제우스는 아마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지프가 바위가 결국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즐겁게 열심히 밀어 올린다면 제우스는 약이 올라 죽을 것입니다. 자신을 골탕 먹인 시지프에게 복수를 하려고 형벌을 내렸는데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너무 좋아하니 약이 오를 수밖에 없죠.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못되게 구는 놈을 팼는데 그가 알고 보니 마조히스트라서 너무 좋아하는 형국이랄까요. 그래서 반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면 자체가 자기 기만입니다. 또한 부조리한 삶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제우스를 웃게 만들 뿐입니다. 신의 구원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또한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미는 반항하라고 말합니다. 까미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냥 행복하게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시지프가 제우스를 비웃듯이 마조히스트가 자신을 팬 놈을 비웃듯이 삶의 부조리를 비웃으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의 무의미함을 직시하고 그러한 의미 없는 삶에 충실할 때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세상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메르소에게도 살인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태양 때문에 눈이 부셔서 총을 쏘았습니다.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는 신부에게 꺼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옥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습니다. 메르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밤하늘의 별빛, 밤냄새, 흙냄새, 소금냄새를 느끼고 처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반항을 통해서 비로소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까미의 반항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반항으로 나아갑니다. 만약에 신이 어린아이가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 세상을 창조했다면 자신은 신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타자와 연대하고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엄성과 타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말이겠죠. 데카르트로부터 300년 후 20세기의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반항이 진정한 인간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반항하는 삶을 위하여 나도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그만하고 열심히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